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도박묵시록 카이지 설명회로.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군요.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1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1편부터 봐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이토 카이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백수예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동경에 상경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우연한 계기로 옛날에 섰던 빚 보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빚을 안 갚고 나른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성실하게 노동해서 갚을 자신이 없었어요, 카이지가. 그래서 한탕에 끝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떤 큰 도박을 하게 돼요. 그 도박으로 이전에 졌던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빚이 생겼습니다.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란 빚을 카이지가 갚으려면 20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갚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 누구보다 잘 알죠, 카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큰 도박해가지고 단번에 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게임은 철근 건너가기였습니다. 근데 그냥 철근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꽤 높은 곳에 있는 철근인데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거나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었죠. 근데 건너면은 1억의 상금, 1등으로 들어가면 2억의 상금을 받을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지가 우여곡절 끝에 게임을 했는데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렸어요. 그게 철근의 바닥 부분, 그러니까 철근을 만지면은 실격인데 카이지가 실격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회 또 날려버렸네, 어쩌지 이러는데 주최 측에서 지금 티켓이 하나 남는데 혹시 2회전 게임이 있다, 이거 참가할 사람이 있냐 해가지고 카이지가 그 2회전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주최 측이 1억이랑 2억의 상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금이 아니라 이상한 티켓을 줬어. 그리고 2회전 참가해서 진짜 이겨야만 그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당연히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 높은 철근을 건너는 게임을 진짜 목숨 걸고 했는데 돈을 바로 안 주니까 엄청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주최 측 입장은 그거야. 너네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진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냐? 아이씨, 이러는 거야.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게임 딱 한 번만 하고 진짜 이 돈 받아가라. 이거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돼. 빨리 가게 뭐 한다든지 상대방을 밀어서 떨어뜨린다든지 다 필요 없어. 그냥 건너기만 하면 돈 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을 관통하고 있는 철근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넓지 않은 철근 하나. 22층이거든요. 떨어지면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망이야. 대신 건너기만 하면 1억 혹은 2억의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건 미친 짓이다,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카이지처럼 이건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진짜 이렇게 도박치고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도박이 없다 하니까 참가하겠다 라고 한 사람이 1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부, 2부, 3부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짜 상금을 타기 위해서 10명만 딱 남았어요. 철근 건너가면 돼. 근데 이게 이 게임이라는 게 파회법도 없고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 게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건너면 돼. 스타트야. 근데 아무도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야 이거 그래도 순서라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0명이 사다리 타기를 해. 순번 정하기 사다리 타기. 예, 진짜 죽음의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다 정했어. 근데 순서를 정해도 시작을 아무도 못 하는 거야. 근데 뭐 당연한 게 이게 22층 그 고공을 얇은 철근 하나만 진짜 내가 발만 딛고 건너가는 게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가끔 가다가 철근 한번 보고 한숨 한번 쉬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가 이제 보다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9명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는 것뿐이다. 저 야쿠자 우두머리 토네가와란 녀석 맘에 안 들어. 나도 알아. 2억 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막 말 바꾸고 이런 거 나도 정말 싫어. 근데 일단 건너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자. 이 철근 어려운 건 맞지만 이전에 우리가 방금 건너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는다면 분명히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건널 수 있어. 우린 건널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린 반드시 해낼 거야. 이러면서 막 뽕을 막 넣어주는 거야. 9명한테. 근데 약간 좀 제3자가 봤을 때 좀 광기가 좀 느껴질 정도로 과한 긍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겠어 카이지가. 지금 이게 분위기가 너무 처지잖아. 이 게임이라는 게 이 다른 것도 뭐 있겠지.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기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쥐뿔도 없어도 기세가 좋으면 이길 수도 있어. 카이지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지. 이 게임은 다른 게임이랑 다르다. 파회법이 없어. 그냥 하나. 믿는 거. 자기를 믿고 이 믿음을 충분히 믿으면서 더 나아가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막 뽕을 넣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처음엔 9명이 약간 쟤 왜 저래? 하다가 점점 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 맞는 말이야. 우리를 믿으면 건널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슬슬 뽕이 차는 거야. 근데 이제 독자가 만화책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는 광기의 현장처럼 보이는 거죠.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긍정적일 수가 있나 싶으니까 팀원들이 이제 다들 어쨌든 카이지로 인해서 뽕이 막 차고 있었어요. 그때 카이지가 어떤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오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냐면 그냥 사다리 타기 해서 제일 선두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오타 잠깐만 나한테 와봐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매직펜이 있었거든요. 그 매직펜을 딱 뽑아가지고 오타의 신발 정중앙에다가 세로선을 찍 그어주는 거야. 이게 뭐냐? 조준선이다 이거야. 조준선. 이 철근을요. 이 손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철근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철근을 잡으면 쇼크가 와서 바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신발은 절연체죠. 바닥이 고무니까. 그래서 신발로만 이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의 앞코의 가운데에다가 세로 선을 그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코의 정면만 철근의 가운데에 놓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누구든지 건널 수 있다.
이게 카이지가 제시하는 묘안인 거야. 근데 이걸 들으니까 납득이 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 사실 얼마나 겁나겠어. 솔직히 건넌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인드가 정말 힘든데, 카이지가 이제 묘안을 제시한 게 정신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설득력 있죠. 그 말에 나머지 팀원들도 오 카이지 그거 나도 그려줘 하면서 다 부탁을 해. 그래서 이제 카이지가 팀원들한테 다 이 마킹펜으로 다 그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합리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저기서 지켜보고 있던 그 게임의 주최 측 토네가와라고 하는 우두머리, 그리고 토네가와의 쫄따구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거든. 쟤네가 어떻게 하나 이러고. 근데 그 부하 하나가 토네가와한테 말을 거는 거야. 아이, 두목님, 카이지 저 녀석이 진짜 해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왜냐면은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돼. 왜냐? 분위기가 지금 10명이 한껏 달아올랐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침울해야 돼. 근데 전혀 침울하지가 않아. 엄청 파이팅이 넘쳐. 게다가 이 해법도 나름 찾아낸 것 같단 말이야. 봐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철근 건너가는 걸 왜 해요? 이 게임을 보고 있는 VIP들을 위한 거거든요. VIP들이 저 건너방에서 이 사람들이 건너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도착하면 돈을 바꿔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걸 왜 보겠어? 이 10명이 이 죽음의 공포, 이걸 대면했을 때 그 밑바닥 인생 쓰레기들이 보여주는 그 원초적인 반응, 그리고 그게 곧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쾌감,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 때문에 보는 건데, 아니 얘네가 성공을 하면 개노잼이죠. 그러니까 이 쫄따구들이 봤을 때 왠지 얘네가 성공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슬슬 되니까 토네가와라고 하는 우두머리한테 약간 이제 물어본 거지. 근데 그 토네가와가 그 부하가 하는 말을 듣고 콧방귀도 안 켜. 저건 다 눈속임에 불과해. 이러면서 당연히 실패할 거래. 당연히. 왜냐?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말 유명한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토네가와의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다들 건너기 전에는 저렇다. 근데 철근 건너기를 시작해서 딱 5m만 가면은 그때는 다른 게임이 된다는 거야. 아예 다른 게임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22층의 높이인데 철근 하나만 딱 놓고 내가 건물이랑 건물 사이로 오가야 돼. 처음엔 괜찮겠지. 내가 이쪽 건물이랑 가까울 땐 괜찮겠지. 쫄렸을 때 내가 다시 이쪽 건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괜찮다 이거야. 근데 한 5m쯤 가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가? 죽음의 공포가.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건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지, 게임을 안 했을 때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는다는 거야. 게다가 토네가와가 이제 한술 더 뜨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카이지다. 왜냐? 지금 카이지가 동료들의 사기를 한껏 끌어오고 있는 그 말과 행동들에서 표시가 난다는 거야. 뭐냐면은 아까 카이지가 뭐라고 했죠? 카이지가 아까 동료들 사기를 돋궈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건널 수 있다. 가능해.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는 건널 수 있다라는 동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해낼 수 있다라고 바뀌었단 말이야. 상황을 서술하는 동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카이지는 건넌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건넌다라는 말을 팀원들한테 했을 때 잠재적으로 꺼려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단어를 피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카이지가 지금 내놓은 두 번째 해결책, 신발 앞코에다가 마킹펜을 그어서 그것만 보면서 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선을 보면서만 가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했을 때 자기가 22층 건물을 건너고 있다는 걸 잊게 하기 위함 아니냐,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카이지가 취하고 있는 모든 말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전부 카이지가 처한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토네가와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상상을 한번 더 해보자고요. 카이지가 지금 철근 건너기를 하게 될 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가장 최악의 상황. 10명한테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최악의 상황은 뭐냐? 한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스타트거든요. 간신히 내가 현실을 잊어가면서 할 수 있다 다독이고 앞에 신발 아코만 보면서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 떨어져 죽는다? 그럼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 모든 속임수, 눈속임 이런 게 다 깨지면서 현실로 바로 돌아와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카이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9명을 속이려고 한 거죠. 악착같이 긍정의 힘으로 속이려고 했던 거야. 어쨌거나 이제 슬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그 티켓이 뒷면에 보면 오전 1시 반까지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토네가와 측의 아주 악랄한 말장난이죠. 주기 싫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티켓에 써있는 그 주의사항에 따라서 이 시간 안에 건너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가 그랬어요. 시간이 1시간 10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건너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건너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철근이 두 줄이 나 있었어요. 두 줄. 그래서 왼쪽 철근, 오른쪽 철근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였는데 순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오타, 사하라, 니시다, 후지노, 아키가와. 그리고 이제 카이지가 건너게 될 철근은 나카무라, 나카야마, 카이지, 이시다, 코이즈미. 이런 순으로 이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대하던 게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황량한 밤에 펼쳐지는 목숨을 건 고공의 사투, 더 브레이브맨 로드 게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약속되어 있던 선두로 가게 되어 있던 오타 그리고 나카무라가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건너가기 시작해요. 탁, 탁, 탁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는데 확실히 카이지가 아까 뽕을 확 넣어줬잖아. 응? 그리고 신발의 가운데만 맞춰서 가니까 괜찮은 거야. 성큼성큼 잘 가요. 물론 굉장히 떨리죠. 그리고 삐끗하면 사망이죠. 떨어지면 바로 죽으니까. 근데 그것 치고는 굉장히 잘 건너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앞선 선두가 잘 건너가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하나둘씩 철근 위로 올라갑니다. 한 명 한 명 출발할 때마다 뒤에서 이제 엄청나게 응원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이따위 거 얼른 해쳐버리자고! 이러면서 막 초긍정 힘을 막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카이지의 차례. 왼쪽 철근의 세 번째 차례인 카이지의 차례.
카이지가 한 발 철근 위에 발을 탁 올려놓는데 그 순간 멈칫 하는 거야. 사실은 다른 9명은요 카이지가 연극 억지 텐션을 보여주면서 긍정의 힘을 넣어줬잖아. 근데 그 긍정의 힘을 받지 못한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카이지. 왜냐? 가짜 긍정인 걸 아는 건 카이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첫 발을 철근에 딱 내딛는 순간에 확 느끼는 거야. 싸늘하다. 이거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9명은 다 잔뜩 취해 있는데 카이지만 굉장히 객관성을 띈 상태로 철근 건너가기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뽕을 넣어줬는데 자기가 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내. 그러니까 갈게. 이거 뭐 금방이야. 이러면서 딱 올라가. 그래서 성큼성큼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10명의 사람이 전부 철근 위에 올라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긍정의 기운 때문인지 다들 굉장히 겁을 내고 있긴 하지만 집중해서 한 발 한 발 카이지가 그려준 그 신발의 마킹 자국을 이정표 삼으면서 철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토네가와가 근데 그 꼴을 보면서 뒤에서 이제 끌끌끌끌끌 웃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성대한 연회가 열릴 거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둔 하나의 감각. 인품, 사랑, 동료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죽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말이야. 확실히 토네가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죽음, 인간이 평상시에 잘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죽음이라는 감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카이지였죠. 카이지가 긍정적인 척 했지만 사실 남몰래 울고 있었어. 철근을 건너가면서 이러면서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이지가 울다가 그 눈물 한 방울이 탕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철근에 탁 닿으면서 파식 하는 거야. 왜냐면 철근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니까 전도체인 물을 만나면서 전류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걸 보니까 카이지가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야. 얘는 죽음이란 생각을 계속 하면서 건넜던 애니까. 그래서 엄청 크게 휘청휘청 거리는 거야. 하면서 흔들리는 거지. 그 순간에 카이지가 강력하게 느끼는 겁니다. 토네가와가 아까 말했던 그 사태, 죽음을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이 카이지한테 가장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르다. 분명히 달라.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상황과 떨어지면 즉사하는 이 감각은 위험하다. 나 지금 위험해. 이 감정은 날 죽일 거야. 죽는다. 제기랄.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근에 카이지의 자기의 신발이 움푹 패여 있는 거야. 빨려 들어간 것처럼 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쥐어 감싸 막 하면서 다시 보니까 헛거야. 헛거에 본 거야. 이제 너무 큰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니까 얘가 이제 헛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카이지가. 그래서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어. 돈 따위 필요 없어. 40살까지 빚지고 살아도 괜찮아.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와서 깨닫다니 진짜 쫙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야. 다들 근데 카이지가 그렇게 울부짖는 걸 보니까 슬슬 정신이 차려지잖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들 조금씩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이지가 다시 퍼뜩 정신 차리는 거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팀원들한테 소리치는 거야. 달라진 거 없어요. 아까 그날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건너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서 정신줄을 가까스로 잡으면서 팀원들한테 다시 뽕을 넣어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그냥 거짓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더 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선두, 오른쪽 철근의 선두에 서 있던 오타라고 하는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야. 바람이다! 바람이 분다! 이러는 거야. 이거 엄청 큰일이지. 바람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한 변수란 말이야.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람이 분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타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잔뜩 긴장을 하면서 바람에 이제 날아가지 않게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안 불어. 바람 같은 거 안 불어.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하나둘씩 하면서 오타한테 말하는 거야. 오타! 아니야! 바람 같은 거 안 불어! 괜찮아! 건너가도 돼! 라고 하는데 오타는 계속해서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타가 혼자서 계속 바람을 맞서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바람 같은 거 안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타가 두 번째로 느낀 거죠. 그 10명 중에서 죽음의 공포를 카이지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정신을 놔버린 거야. 느껴지지 않는 바람을 보면서 느끼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 그야말로 죽음에 완전하게 잠식당한 상태였던 거죠. 이게 오타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철근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철근 잡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야. 근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철근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가 말리지. 오타! 정신 차려! 잡으면 너 죽어 임마! 하면서 했는데 얘가 못 들어. 안 듣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타 바로 뒤에가 사하라였거든요. 사하라? 누군지 아시죠? 그 편의점 알바 같이 했던 애. 걔한테 막 시키는 거야. 사하라! 저 새끼 잡아! 떨어지지 못하게 잡으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사하라가 못 잡지. 어떻게 잡아? 지금 나도 떨어질랑 말랑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정신 헷가닥한 애를 잡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같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냥 말밖에 없어. 그래서 카이지가 계속 외치는 거야. 오타! 바람 같은 거 없어! 바람은 불지 않아! 정신 차려 오타 제발! 하는데 오타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훨씬 더 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면서 철근에 손을 탁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파시 하면서 감전, 뒤이어서는 추락 하면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타의 절규. 오타가 바닥에 가닿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 기나긴 절규에 철근 위에 놓여있던 9명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철근의 가장 뒤에 있던 아키카와 얘도 이제 싫어 돌아갈 거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뒤를 향해 돌진하다가 미끄덩 하면서
하고 또 떨어지는 거야. 이 기나긴 절규가 1분 상간에 2번이나 울린 거죠. 이제 남은 사람이 8명밖에 없어. 모두가 이제 머리를 막 부여잡으면서 막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 카이지가 그때 절박하게 외칩니다. 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서. 근데 정신 차릴 수가 없어. 다 정신 나가지. 지금 2명 떨어져 죽었는데 정신 어떻게 차려요. 그러니까 다들 막 혼잣말하고 막 다들 정신 나가는 거야. 막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 나갔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카이지가 손을 번쩍 들고 뒤에 있는 토네가한테 외치는 거야. 토네가와! 중지다! 중지!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전류 끊어! 이런단 말이야. 살려만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카이지가 스타트를 끊으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부 다 울부짖는 거야.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발 살려봐 주세요. 전기 좀 끊어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야.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저 안쪽에 있던 토네가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조용히 읊조리는 겁니다. 그만두겠다고? 목숨을 건 승부에서 그런 게 어딨어? 멍청한 놈들. 저러는 것도 중병이야. 어떤 사태를 맞이하든 진지해지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 떨어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중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승부를 가상의 것이라고 믿는 저놈들의 태도 자체가 병이라는 거야. 그렇게 여태까지 한심한 나날들을 보내고 매일매일 쓸데없는 짓이나 하면서 허송세월 했지.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거야. 아직 내 인생의 때는 오지 않았다. 진정한 나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그땐 내 인생의 때가 올 거다 라고 믿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다가 병들고 죽는다. 그때가 돼서야 깨닫겠지. 여태까지 보낸 시간 모두가 통째로 진짜였다는 거. 이러면서 한심하게 그냥 보는 거야.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야. 왜냐? 중지고 나발이고 나는 쟤네들한테 뭘 말했어? 이거 티켓 가지고 건너가면 내가 그 상금 티켓에 써있는 돈 다 줄게 했어. 이건 뭐야? 나도 리스크를 건 거야. 나도 리스크를 건 거라고. 근데 그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리스크를 안 걸겠다. 살려만 달라. 이러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그런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토네가와는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살아남기만 하면은 남은 인생은 정말 진지하게 매 순간 매 순간을 진짜 임할 거야. 정말 진실되게. 인생이라는 건 결국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진짜고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자기가 죽는 순간은 와.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한 저들 같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 우리가 저들의 인생을 고쳐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혀 해결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토네가와는. 그러니까 이렇게 8명이 막 외치는데 토네가와가 쥐뿔 움직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다들 패닉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카이지의 바로 앞에 있던 나카야마. 아까 계속 중얼중얼 거렸거든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가던 애가 있는데 더 정신을 놓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철근을 탁 잡는 거야. 또 감전. 캬 하다가 눈을 까디집고 추락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7명. 그 순식간에
세 명이 떨어지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더 놓는 거야. 그래서 사하라 뒤에서 철근을 건너고 있던 니시다랑 후지노, 이 둘도 우왕좌왕 하다가 서로 둘이 부둥켜 안고 같이 떨어져. 그리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꾸역꾸역 나아가던 다른 참가자가 있었는데 걔도 떨어져. 이게 마치 그 철근 위에 사신이 날아다니면서 약해진 사람의 목숨을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수확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연쇄적인 타락자가 속출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7명이 떨어지면서 철근 위에 남은 사람은 딱 3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선두에 있던 사하라, 그리고 카이지, 그리고 제일 뒤에 있던, 카이지의 바로 뒤에 있었던 이시다 씨. 이 3명만 남았어요. 왼쪽 철근에 카이지랑 이시다, 그리고 오른쪽 철근에 조금 앞서가고 있는 사하라. 이런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사하라가 외치는 거야. 이제 바보들 아냐? 누가 누굴 도와줘? 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바라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야.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자기 힘으로 건너는 수밖에 없다고. 난 간다. 혼자서라도 갈 거야. 이러면서 저벅 앞으로 가는 거야. 카이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의지가 차는 거죠. 그래,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조용히 읊조리는 거야. 사하라, 저 자식 말이 맞아. 이시다 씨, 우리도 갑시다. 하면서 뒤에 있는 이시다 씨한테 파이팅 합시다 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러다가 시간이 가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더 잃게 되면 그땐 진짜 떨어질 수도 있다. 아직 정신이 남아있을 때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된다 라고 뒤에 있던 이시다 씨를 다독여요. 이시다 씨 누군지 아시죠? 그 배에 있었을 때 카이지가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살려준 거야. 이 사람을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시다 씨를 더 다독였던 건데, 카이지가 이시다 씨를 보니까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카이지군, 미안하지만 난 못 건너겠어. 정말 고마웠네. 배에서 날 살려줘서. 하지만 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가시질 않아. 하면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티고만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간신히 몸을 움직이면서 카이지한테 뭘 하나 건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1억 원 티켓 카이지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염치 없는 말인 건 알지만 날 대신해서 티켓을 바꿔가지고 가족들에게 줄 수 없을까? 이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우리 애기 엄마, 지금도 피제 쪼들리면서 살고 있어. 모두 내 잘못이야. 하면서 주소를 부르는 거야. 그 아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가 이제 닥치라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직접 건너가서 돈 받아가지고 직접 아내한테 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카이지의 호통에도 이시다 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호통을 오히려 치는 거예요. 카이지군, 난 알고 있어. 난 알고 있다고.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랑 그런 밑바닥을 떨쳐내고 이겨내는 인간. 나는 전자의 인간일세.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낸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없네. 그런데 카이지군은 달라. 카이지군은 역경에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탁하네. 시토미시타역 앞에 아사히 홀이라고 하는 빠침코 가게에서 야싸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여자한테 그 돈을 전해주게. 그럼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빨리 빨리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건네준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카이지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일단 받았어. 그래서 그런 이시다 씨를 보고 카이지가 마지막이 읊조리는 거죠. 이시다 씨 하는 거야. 근데 약간 1억 원 티켓을 건네주니까, 그리고 하고 싶었던 자기의 의지를 다 말했어서인지 굉장히 표정이 편해 보여요, 이시다 씨가. 그래서 꼭 가주게, 날 대신해서, 그러는 거야. 카이지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마음이. 카이지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이 게임을 빨리 끝내서 간신히 뒤에서 버티고 있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시다 씨를 구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게임이 끝나면 철근에 전기가 더 이상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끝내야 된다. 나한테 이시다 씨의 목숨이 걸려있다. 그 1억 원 티켓을 잘 받고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하는데 뒤에서 이제 이시다 씨가 말을 하는 게 들리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게 카이지군. 카이지군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지가 앞으로 가면서도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야. 이시다 씨는 자꾸 자기를 겁쟁이에, 패배자에,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못난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억까지 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를 못 믿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못했을 텐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자신의 이득마저도 내어준 이시다 씨는 패배자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순간마저도 남한테 용기를 넣어주는 이시다 씨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다. 자기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방금 깨달은 이 깨달음을 이시다 씨한테 말해주면은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시다 씨가. 그래서 카이지가 딱 불러요. 이시다 씨! 하면서 뒤를 보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이시다 씨가 이미 떨어지고 없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카이지가 이제 마탱이가 가는 거야. 이제 정신이 이제 완전히 마탱이가 가는 거야. 이제 쫙 외치면서 눈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시다 씨, 이시다 씨는 날 위해서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면 내가 동요할까봐 입을 간신히 틀어막고 떨어진 거야. 이시다 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어. 이시다 씨는 마지막까지 이겨낸 거야. 하면서 이시다 씨 생각에 이제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은데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겁니다. 그때 다른 탈락자들은 다 진짜 죽음의 순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졌는데 이시다 씨는 내가 떨어지면서 소리 내면은 카이지가 흔들릴까봐 입을 꾹 막고 떨어진 거인 거죠. 이 사람은 자기만의 싸움에선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카이지가 분노, 광기 어린 분노가 차오르면서 퍼뜩 각성을 한 거죠. 나는 죽어도 괜찮다. 무조건 건넌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면은 이시다 씨처럼 죽겠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저벅저벅 나아가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6m밖에 안 남았어. 진짜 코앞이야. 코앞인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카이지 앞에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던 이제 사하라가 있고, 그 조금 더 뒤에 카이지가 이제 있는데, 각자 철근 하나씩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몸을 웅크리면서 잔뜩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하라가 먼저 운을 뗍니다. 카이지 거기 있냐? 하면서 막 물어봐. 카이지도 사하라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서로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둘이 깨닫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 굉장히 찾기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지. 그저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되는구나. 우리는 사실 일평생을 이런 철근 건너가기를 해왔던 거야. 잠깐 까딱하면서 정신을 놓으면 죽을 수도 있는 각자만의 인생에서 철근 건너가기를 하고 있던 거지. 이 70억 명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철근 건너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이 철근 건너가게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굴 도울 수는 없어. 왜냐면은 가닿을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의 진심에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대방과 이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온기를 전하려고 하는 이 인간이란 동물, 그 자체가 희망이다 라는 걸 그 두 사람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얻게 된 사하라. 바람이 더 이상 멈추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이겨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6m가 남은 철근을 엄청난 속도로 다다다다다다 달려가더니 창문 앞에 점프를 팍 해서 딱 도착을 해요. 드디어 첫 번째 생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카이지만 철근에 남아있고, 창문 앞에 약간 발코니 같은 공간에 사하라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하라가 참고 있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2억 원 드디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돈이야 하면서 막 창문을 열려고 하거든요. 2210호실 그 객실에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려고 손잡이가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는데, 카이지가 보기에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해. 뭐냐, 여태까지는 철근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철근만 보고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사하라가 창문을 열려고 하니까 창문으로 이제 시선이 가잖아. 근데 이 창문이 이 썬팅, 그러니까 틸팅이 돼 있어가지고 안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약간 보이거든요. 약간 보이는데 그 안엔 누가 있다 그랬어? VIP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건물 안에서. 그리고 씩 웃고 있어. 사하라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야. 이상하잖아,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카이지가 직감적으로 잘못된 걸 알고 사하라한테 소리를 쳐. 사하라! 열지 마! 그 창문 열지 말라고! 하면서 뭔진 모르지만 쎄하니까 일단 열지 말라고 하는데, 사하라는 그 말이 안 들리지. 창문 이거 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빨리 열고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창문을 탁 열어. 여는 순간 사하라가 팡 하고 날아가는 거야. 왜냐? 기압차.
층고가 높기 때문에 22층이잖아요. 건물 안이랑 건물 밖이 기압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갑자기 팍 열면은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팡 빨려나가면서 이 밖에 있던 사람을 팍 밀쳐낼 수밖에 없던 거야. 그래서 사하라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면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냥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게임인 거야. 그냥 건너가도 죽어. 어차피. 시당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가지고 10명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카이지가 유일한 생존자죠, 지금 10명 중에서. 이 절망에 빠져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사라, 이 개자식들, 너무한 거 아니야? 사라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면 이대로 나도 죽는 건가? 하면서 정신을 좀 차려보는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 대단한 걸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철근에 혼자 자기가 남아있고 그 앞에는 VIP들이 건물 안에서 날 지켜보고 있고 내 건물 뒤편에는 토네가와랑 그 졸개들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카이지를. 근데 이들의 느낌이 약간 잘은 모르겠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눈빛이 아닌 거야. 이들의 눈빛이. 카이지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악한 눈이 아니라 더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사악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저들이 보고 있는 저 눈과 미소, 이건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나, 카이지는 모르고 있다. 거기서 오는 쾌감인 것 같은 거죠.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쾌감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만을 위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살 방법이 있다.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살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옆에를 싹 보는데 뭔가가 보이는 거야. 싹 하고 보여요. 뭐가 보이냐? 이 철근이 빛이 많지가 않거든요. 빛이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이렇게 있어요. 도착할 때쯤에 있는 조명이 하나 있는데 그쯤 돼서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뭐가 하나 살짝 비치는 거야. 빛으로 인해서.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도착할 때쯤 돼서야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은 투명한 아크릴로 되어 있는 판잣길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처음에 철근 건너가기를 하겠다. 건너편에 보이는 2210호실에서 돈을 바꿔주겠다. 이런 정보만 들었으니까 다들 거기만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것만 집중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어디쯤 되면은 다른 길이 있는 걸 아냐면 지금 카이지 이 위치 여기 있는 사람만 보이는 길인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사람이 도착해서 문을 팍 열었을 때 날아가는 걸 본 2등, 3등쯤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곳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이 나 있던 거죠. 카이지 같은 상황이 처해져서 소중한 모두를 잃게 된 다음에서야 볼 수 있는 길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래서 카이지가 혹시 내가 헛걸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발을 조심스럽게 탁 갖다 대는데 디뎌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양쪽 발을 다 투명한 아크릴판에
옮겨 놓는데 안전한 거죠. 그때 카이지가 으아 이겼다 하면서 엄청나게 괴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겼어 하면서 막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 투명한 아크릴판은 그 층 말고 위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위층은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압차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2층 그 위층으로 이제 카이지가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딱 도착해가지고 긴장이 다 풀리니까 무릎을 탁 꿇고 이제 몸에 힘을 다 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토네가와의 졸개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고 박수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기괴해요 그 장면이. 근데 어느샌가 토네가와도 여기로 옮겨 온 거예요. 같이 그 틈에 껴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카이지한테 다가와가지고 축하하네 카이지군, 자네가 진정한 승리자일세 하면서 악수를 딱 건네는데 카이지가 손을 팍 치면서 필요 없어,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 따위 필요 없어, 돈 내놔, 돈 내놔 이 개자식아 이러는 거야 이제. 근데 토네가와가 웃으면서 카이지 미안하지만 돈은 줄 수가 없네 이러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 티켓은 효력을 상실했거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카이지가 이제 무슨 소리냐, 시간 분명히 남았을 텐데 하면서 보는데 시간 남아 있어요 시간이. 근데 토네가가 이제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가는 게 뭐냐면은 카이지, 자네가 했던 말을 자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자네가 아까 했던 말, 돈은 필요 없다, 이 게임은 중지다, 전류를 끊어라. 우리는 자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전류를 끊었네 이러는 거야. 카이지랑 그 다른 사람들은 전류를 끊으라고 엄청 말했지만 저들이 대꾸도 안 하고 액팅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끊은 줄 알았는데 그때 이미 끊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대꾸를 안 해가지고 카이지 바로 앞에 서 있던 참가자가 철근에 손 댔다가 감전당해서 떨어져 죽었잖아. 그거는 토네가의 말에 의하면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게임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류를 중간에 끊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끊으려고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애가 철근을 잡는 바람에 걔가 떨어져 죽었는데, 아이고 그것 때문에 너네가 아직도 그 철근에 전류가 흐르는 줄 알았구나,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야. 근데 게임의 룰을 갑자기 바꾼 것도 너네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지가 눈이 돌아가요 안 가요? 돌아가죠.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토네가와를. 헛소리 적당해.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이시다 씨는 도대체 뭘 위해서 이까 종이 쪼가리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다 하면서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 층에 아주 많은 토네가와의 졸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명 저지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네가와 털끝도 못 건드려 카이지가. 그냥 이제 울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토네가와 그쯤 해두게. 저 아이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말대로 전력을 한 발 늦게 끊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탈락자가 발생한 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도 실책이 있단 말일세.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만. 새로운 게임으로는 이 카드가 어떨까 싶군. 그러는 거야. 그 영감이 누구냐면은 효도 카즈타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게임을 열고 있는 이 기업 있잖아요. 이 야쿠자 기업들이 JA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효도라고 하는 그 늙은 영감탱이가 그 JA 그룹의 1인자고 2인자가 토네가와인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1인자는 실제로 뭘 하진 않잖아. 그냥 이제 오더만 내리고 2인자가 실제적으로 다 일 처리하는 사람일 텐데 이제 1인자마저도 이제 와가지고 카이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카드? 이 게임? 그걸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거든요. 하지만 카이지는 어쨌든 간 이시다 씨가 준 이 티켓 그리고 내가 가까스로 얻어낸 이 기회에 이 상금을 바꿀 수 있는 이 티켓을 휴지 조각으로 바꿔갈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드니까 뭔들 모르겠지만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게임으로 참가하게 되는 카이지. 카이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스타사이드 호텔의 더 깊숙한 곳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게 됩니다. 그런 카이지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 게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내막은 다음 화에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회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쟤는 왜 괴담을 안 읽고 저거나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게임 편까지는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1기고요. 제가 원하는 건 2기까지 하는 건데 2기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1기까지만 하고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여기까지가 거의 종반부예요. 종반부에 거의 다 달았다. 마지막 파격적인 그 이 게임이 무엇인지는 다음 화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